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재료들이 걱정되던 재료를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미국에서 나온 지표 중에서 이제 내구재 수주라는 지표인데, 내구재라는 건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것들 있잖아요.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그렇게 또 싼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니까 살 때 되게 신중하게 사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여력이 있을 때는 이걸 좀 여유 있게 사는데, 여력이 좀 줄어든다, 어렵다, 그러면 이거 상대적으로 좀 안 사게 되거든요. 근데 1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4.5% 감소. 근데 항공기 제외하면 0.8%. 이 수치 자체가 약간 골디락스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감소했으니까, 미국의 어떤 소비가 조금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수도 있겠네, 이런 희망도 주고. 근데 항공기 제외하면 또 0.8% 증가했으니까 그래도 미국 경제가 나쁘진 않네,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니까 미국 지표만 놓고 보면 오늘 시장은 좀 반등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어떤 코멘트들이 되게 많았는데,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오늘도 3월 약세장, 펀더멘털 불확실성 너무 부담된다. JP 모건에서는 침체 무관하게 경기 침체 안 가도 실적은 나쁠 거다. 올해 기업들 실적이 나빠질 거야. 이런 이제 분석을 쏟아냈지만 상쇄시켜주는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연준발 재료가 과장됐다. 고용 지표가 1월하고 똑같이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고용은 피크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무라에서는 미국의 금융 정책이 순조롭기 때문에 성장주가 상승하고 가치주가 하락할 거다. 그래서 성장주 예로 이제 반도체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감안해 본다라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를 해서 미국에서 어떤 부담되는 어떤 분석가들의 코멘트를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대형주, 특히 코스닥이 강했는데 LNF를 비롯해서 몇몇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호재성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게 양극재라는 게 양극, 음극이 그런 거예요. 양극은 배터리에서 일하는데, 음극은 이제 쉬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는데, 음극은 충전하는 데고, 양극은 방전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양극 쪽에서 중요한 어떤 수주가 나왔다라고 해서 올라가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 조금 탄력이 둔화된 게 삼성전자 재고가 이슈가 되고, 또 이제 반도체 가격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했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르긴 했지만 탄력이 둔화됐고,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이제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이런 차이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 뉴스가 영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 쪽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화학 공격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걸 해서 러시아가 저게 뭔 꿍꿍이로 저런 이야기를 했지? 하여튼 요 보도 나오고 살짝 밀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부각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어떤 차트들도 좀 보면 테슬라가 오늘 다시 $200 회복하면서 이제 증시를 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의 날에서 반값 전기차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대가 있잖아요.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테슬라의 일정 앞두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쉬는 날이니까 이때 이제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재료 노출로 보느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동향을 좀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테슬라 차트가 좀 박스권이라서 좀 보여드렸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환율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위는 코스피 지수 분차트고 아래는 달러 오늘 장중 움직임이거든요.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갈 때도 지수는 견뎠어요. 근데 여기다 보시면 1320원, 제가 1320원을 되게 중요한 단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320원을 뚫고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되게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20원이라는 어떤 저항대가 결국에는 오늘 다시 밀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치고받고 하다가 떨어져 주지 않으면은 지수는 여기서 다시 크게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환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월말 마지막 거래일이라 리밸런싱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가 좀 커졌고, 어쨌든 외국인들하고 이제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건 이제 금융투자니까 금융투자가 좀 매수로 잡혔죠.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제법 샀고, 종목으로 보면 자동차를 좀 샀고요. 오늘 자동차 흐름이 괜찮았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기업들 사고, 은행주들 좀 골라서 사는 금융주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한동안 LG에너지 솔루션 계속 매도였는데 이제 매수로 들어왔고요. 매도 쪽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을 좀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기관 쪽은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 종목은 거의 매도수로 잡혀요. 예,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온 날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그렇게 잡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차전지 빅3를 다 팔았거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를 다 매도를 하고 매수 쪽에서 2차전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종목을 판 게 오늘 이제 강세를 이용해서 단기 차익 실현한 거냐. 그러니까 뭐 일부만 덜어낸 거냐 아니면 이제 게임을 바꾸는 거냐. 그러니까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 사이에도 몇 번 매도 쪽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엔 다시 끌어올렸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매도 쪽으로 바뀌어야 종목이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기 때문에 요 구도가 중요한데 기관도 사실은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비엠이 또 매도 쪽에 들어가고 많이 올라 있는 SM을 또 매도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중에서 좀 덜 올라 있는 게임주가 좀 매수로 들어온 게 좀 보였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좀 반도체주 일부가 좀 보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짜리 변화인지 아니면 이제 좀 스토리를 바꾸려고 하는 건지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매우 3월장의 중요한 변수라서 업종별 수급 동향 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증시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반등이 너무 약하거든요. 뭐 200일선 지지되고 자시고 정도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지선을 확인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팡 하고 강력하게 들어 올려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같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요거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재료. 지금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릴 때 환율 차트하고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또 환율을 움직이는 게 지금은 미국의 금리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무조건 빠져줘야 되고 달러 인덱스가 추가로 더 눌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외국인 수급도 좀 편해지고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3일 내리 3천억씩 팔았기 때문에 이거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조건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방어할 수 있으려면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는 유지를 해줘야죠. 지금 어떻게든 여기서 견디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9만 원이 깨져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방어를 해내면 지수를 하락 쪽으로 밀어내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정서가 되면서 이제 반전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문매를 맞아도 6만 원이 버텨지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2차 전지 엔터 일부 AI 관련된 종목들 뭐 자동차주들 정도 움직였는데 뭐 이렇게 뭐 다 아는 재료들이라 뭐 딱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트는 구리 가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투기적 포지션도 좀 매수 쪽으로 붙어가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뭐 저점 고점 추세가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단기로는 조금 조정도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구리를 좀 왜 보여드리냐면 구리 가격하고 ISM 제조업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수출하고 또 비슷하게 가요.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그렇게 썩 좋은 구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야 외국인들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수요가 얼마나 됐냐를 따질 정도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구리가 좀 반등하다가 좀 눌러주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또 수출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려면 구리 가격을 봐라.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라서 한번 구리 가격을 통해서 이게 좀 가끔 선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리 가격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좀 잘 챙겨보시면 좀 시장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카페에 수시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후에 뭐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뭐 러시아 관련된 썰이라든가 이건 뭐 그냥 그때 보이는 뉴스를 정보 차원에서 제공해 드린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는 건 아니니까 이런 내용들, 다음에 이제 시장 코멘트, 아침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개장 후에 코멘트 이런 것들 열심히 올려드리니까 많이들 좀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가입 3월에는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메인에 올려져 있는 가입 안내 또 많이 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